네, 오늘 3부에서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고요. 또 한 가지는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인데 이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4명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고 윤리위 차원에서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조정이 되거나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많은 의원들이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이제까지 장동혁 지도부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오늘 그냥 윤리 처분대로 결정할 것 그대로?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징계 당한 의원들은 법원으로 달려가는 건가요? 그 네 분이 있는데 네 분마다 조금씩 좀 그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진종호 의원은 네. 결정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결만 나오고 우리가 보통요 판결 나오면 그날 그 판결문도 받아보잖아요. 근데 이 징계 결정은 나왔잖아요. 근데 왜 아직 안 나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징계 결정문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단 징계 결정문을 받아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뭐 가처분 청구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호 의원은 뭐 결정문 받으면 바로 이제 가처분 소송 들어갈 것 같고요. 서범수 의원은 아마 재심 청구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심 청구. 예. 예. 그나마 징계 수위가 제일 낮은 대상자가 서범수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심 청구 해봤자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 기각될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처분을 갈지 말지 또 고민하겠죠. 예. 조경태 의원은 뭐 탈당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육선 의원이고 예.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급적이면 법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보수 진영 전체에 보수 정치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보수 전체에 글쎄요, 도움이 될 뭐 하여간. 그래요? 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뭔가 어떤 정치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아, 예. 그래요? 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고 이제 본인이 곧 발표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직접 윤리 그 내부 구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윤리위원들이 자꾸만 자기 이름이 뭐 노출됐다 해서 그만두고 뭐 해서 또 충원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황당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쿠팡 사내 변호사 조은화 변호사라는 분이 사규 위반을 한 채로 윤리위원 직을 승낙을 한 거예요. 잠깐만, 사내 변호사예요? 예, 쿠팡 사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 쿠팡에서 사대보험 처리 다 되고 그냥 쿠팡 내부 직원인 거예요. 직원이잖아요, 직원. 예, 그런데 쿠팡 사규에 보면은 겸업 금지가 돼 있고 정치단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더군다나 그 쿠팡 사내 변호사 법률 그 팀에 있는데 사규를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더라고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거 뭐 법규 이런 거 규정 잘 지키자 그런 거를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 조직에 속한 부장급 변호사가 사규를 위반하고 윤리위원직을 승낙한 거예요. 왜 맡았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한테 월급 주는 회사 사규도 어겨가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으로 가담한다? 그 회사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꼭 맡아야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난 그 6.3 선거 때 그 성동구청장 뭐 후보였는데 뭐 본인은 그 자신의 배우자가 윤리위원 되는 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예. 좀 그렇죠. 하여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그 공당의 윤리위원으로 한 거고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 임명을 하잖아요. 쿠팡 사내 변호사인지 모르고 임명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당연히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규 위반인 줄 알면서 그거 오케이 한 조은하 변호사나 그리고 쿠팡이 우리 그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관심 기업이죠. 예, 그 완전히 뭐 국회를 농락하다시피 그런 데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징계하는데 쿠팡 사내 직원을 끌고 와서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그 노인 폄하 장애인 폄하 해갖고 6월 말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 중에 정경욱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변호인이에요. 근데 그 박민영이 그 노인 그 장애인 폄하 발언 이거 가지고 윤리위에 지금 제소돼 있는 상태거든요. 제소가 돼 있는 네, 상태. 제소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소된 거를 그 저기 심사해야 되는 게 윤리위원인데. 그러니까 그 박민영을 윤리에서 징계할지 말지를 그 심판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박민영 형사사건 변호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은 이 변호사를 콕 집어 선게 아니라 그 로펌에 의뢰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 로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고 봤는데요. 변호사 꼴랑 3명 있더라고요. 근데 3명 다 그 박민영 거기 그 변호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럴 때 나오는 해명이 내가 로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나는 관여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실무는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변명입니까? 변명이 됩니까? 그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자격 윤리위원 정경욱, 조은하 이 사람들이 4명의 현역 의원 징계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원천무효라고 봐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징계 제소가 된 것도 여러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의원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징계 결정하고 어떤 건 지금 뭐 심사도 안 한다. 뭐 심사한다는 얘기도 안 들리는데 처리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인데 엿장수가 아니고 엿장수도 그렇게는 안 해요. 윤민우 마음이에요. 윤민우 윤리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전직 윤리위원장 몇 분하고 그 윤리위원장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셨습니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냥 상식이에요. 선입 선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여러 건들이 들어오잖아요. 접수된 순서대로. 접수된 순서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사건을 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회는 윤민우가 하고 싶은 것만 테이블 위에 올려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징계권 말씀 한참 전에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요. 무슨 소명은 들었는데 처분을 결과로 발표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뭉개고 있는 거고 지금 보세요. 그 조광환 최고위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현역 의원들에게 쌍욕한 거,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자기 무소속 후보 도와준 거, 뭐 윤용근 의원은 그 축구협회 청문회 때 저기 문자 보낸 거 심기 경호하는 뭐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정 선배님 저거 한 거.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뭐 돌려차기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뭉개고 있잖아요. 그 원칙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법원에 가면 뭐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협위원장을 전원 재선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는 뭐 대충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아내기 위한 과정 아니냐, 뭐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 26일이 본인 이제 당 대표 취임 1주년 되는 날이고 그날 뭐 당 쇄신안을 발표하겠다는데 그 키워드가 당원 중심주의라는 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뭐 첫 번째 액션 플랜으로 당협위원장 실천 사례로 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직선제죠. 그 책임 당원들 그 당협 소속 책임 당원들이 뽑는 그건데 그런데 지금 그 6.3 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말하면 뭐가 있었잖아요. 그럼 본인부터 전당원 투표를 해갖고 재신임을 물어야죠. 본인부터. 예. 그러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당대표 진퇴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그 절차상.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맘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장동혁 최고위원 의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맘만 먹으면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때 왜 작년 5월 그 기억나시죠? 그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때 당원 전당원 투표 해가지고 부결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당협위원장도 당원이 뽑자고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아무튼 그럼 그 지역의 책임 당원들이 직선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을 한다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완전히 이제 그 당협마다 좀 양상은 다르겠지만요. 예. 그게 이제 엄청난 분열 요소가 됩니다. 당협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직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는 책임당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저 친장계 원외 뭐 이런 인사들이 뭐 콕 찍어갖고 그 표적을 삼아갖고 내가 뭐 거기 누구 떨어뜨리러 가겠다 뭐 이러고 뭐 벌써 그러고 있어요? 선전포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협위원장 선출 투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장동영 노선은 뺄셈 정치고 그게 분열주의 노선입니다. 쉽게 보면 내분의 구조하군요. 네, 내분의 구조와 상시와 구조와 네. 이런 거죠. 그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영남 중진을 콕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직격을 했거든요. 네.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렀겠죠.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안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 그 국회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굼뜨잖아요. 뭐 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 문제가 닥치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협위원장 책임당원 선출 그냥 강행 통과시키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영남 중진까지 직격한 건 이게 악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뒷감당 보통 합리적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질렀을 때 뒷감당이 과연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렇죠. 뭐 그 장동혁 대표는 그걸 초월한 사람 같아요. 예. 근데 그럼 제가 총괄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 의원님 모시고도 그 질문 수퇴 드렸고 다른 분들 모시고도 수퇴 드렸던 게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인데 그게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임기 다 채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요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요번 주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26일 그 장동혁 대표 1주년 그 뭐 기자회견. 그리고 27일, 28일 연천회가 열리잖아요. 오늘 만약에 그거 안을 통과시켰다. 당협위원장 당원 선출 안을 통과시키면 27일, 28일 연천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그다음에 윤리위 징계 떨어진 게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하여간 요 앞으로 1, 2주가 장동혁 체제의 그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겠나. 언론이 흔히 쓰는 표현 조직적 저항, 조직적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중전선 본인이 어떻게 뒷감당할지 친한하고는 오래전부터 그냥 앙숙이고 뭐 오세훈도 때리고 어디도 때리고 이제 영남 중진까지 때렸잖아요. 그럼 뭐 뒷감당은 본인 몫이죠 뭐. 그러게요. 다중전선을 펴고 그 표현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